홍하 그레이통슨과 함께하는 생명과학 1 31강 생태계의 구성과 개체군입니다. 생태계는 개체, 개체군, 군집, 생태계와 같이 체계적인 구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개체는 코끼리 한 마리와 같이 독립된 하나의 생물체를 개체라고 합니다. 일정한 지역에서 같은 종의 개체들이 생활하는 집단을 개체군이라고 합니다. 코끼리 개체군 말고 기린 개체군, 사슴 개체군, 나무 개체군, 심지어는 미생물 개체군까지 살고 있을 경우 이런 일정한 지역에 모여 사는 여러 개체군들의 모임을 군집이라고 합니다. 이 군집보다 더 큰 시스템인 생태계는 생물적 요인뿐만 아니라 비생물적 요인인 환경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생물적 요인을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그 역할에 따라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로 구분되는데요. 생산자는 빛 에너지나 화학 에너지를 이용하여 무기물로부터 스스로 유기물을 합성하는 독립 영양 생물입니다. 예를 들어 엽록체를 가지고 있는 녹색 식물,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식물성 플랑크톤과 광합성 세균 등이 여기에 해당되죠. 이런 광합성 생물을 비롯해 다른 생물을 먹이로 섭취해 유기물을 얻어서 살아가야 하는 종속 영양생물 중에 하나가 바로 소비자입니다. 초식동물, 육식동물 등이 여기에 해당되죠. 마찬가지로 생물의 사체나 배설물에 포함된 유기물을 먹고 살아가는 종속 영양생물인 분해자가 있는데요. 분해자는 이 유기물을 완전하게 무기물로 분해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광합성을 하지 않는 다양한 세균들, 곰팡이와 버섯 등이 분해자에 해당됩니다. 이번에는 비생물적 요인입니다. 생물을 둘러싼 환경을 말하는데요. 생물의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빛, 온도, 물, 공기, 토양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런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인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데요. 상호관계를 나타낸 그림과 함께 예를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A 화살표에 해당하는 것은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에게 영향을 주는 경우인데요. 기온이 낮아져 은행나무의 잎이 노랗게 변한 단풍의 예를 들 수 있고요. 생물적 요인이 비생물적 요인에게 영향을 주는 이 화살표의 예에는 지렁이가 토양층에 틈을 만들어 토양의 통기성이 증가한 예시를 들 수 있습니다. 생물적 요인끼리 영향을 주고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뿌리오박테리아라는 세균이 공기 중 질소를 고정시켜 콩과 식물에게 공급하는 화살표가 C에 해당합니다. 개체군의 특성을 나타내주는 것이 바로 개체군의 밀도입니다. 개체군 밀도는 개체군이 서식하는 공간의 면적분의 개체군을 구성하는 개체수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구 밀도를 생각하면 쉽습니다. 개체군 밀도는 출생과 이입, 서식 공간으로 들어오는 것에 의해 증가하고 사망과 이출, 서식 공간을 나가는 것에 의해 감소합니다. 개체군의 특성을 나타내주는 것 또 하나가 개체군의 생장 곡선인데요. 시간에 따른 개체수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만약 어떤 지역에서 개체군이 살아가는데 자원의 제한이 없을 때는 이론적 생장 곡선과 같이 개체수가 증가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는 이런 자원에 제한이 있습니다. 개체수가 증가할수록 환경 저항이 커지는데요. 환경 저항은 먹이, 서식 공간, 질병 등과 같이 개체수를 한정짓는 것을 환경 저항이라고 합니다. 이 환경 저항 때문에 이론적 생장 곡선과 실제 생장 곡선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요. 이 환경 저항 때문에 실제 생장 곡선의 개체수 증가가 한계점에 다다른 이 개체수 K를 환경 수용력이라고 합니다. 이는 개체군의 최대 크기라고 할 수 있죠. 실제 생장 곡선에서 환경 저항은 개체수가 작건 개체수가 환경 수용 영역에 도달했던 상관없이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개체군의 생존 곡선입니다. 개체마다 상대 연령에 따른 생존 개체수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먼저 1형은 초기 개체군의 수가 많이 줄어들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같은 구간에서 3형 개체수와 비교해보면 3형 개체군은 출생 개체수는 많지만 부모의 보호를 별로 받지 못해 초기 사망률이 높은 특징을 비교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반면 2형은 시간에 따른 사망률의 비율이 비교적 일정하죠. 그리고 1형은 최대 수명에 다다랐을 때 후기 사망률이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T형 개체군에 속하는 개체는 사람이나 코끼리, 기린 같은 대형 포유류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E형은 소형 포유류, 다람쥐, 쥐와 같은 설치류와 닭, 비둘기와 같은 조류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3형은 굉장히 많은 알을 낳는 어류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개체군 내에서도 경쟁을 피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상호작용이 일어납니다. 첫째로는 텃세입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은어는 살아가는 일정한 공간을 확보하는데 이것을 세력권이라고 합니다. 다른 개체가 들어올 때 내쫓습니다. 까치와 은어 등과 같은 생물이 텃세를 부린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순위제인데요. 힘의 강약에 따라서 서열을 정한 후에 먹이나 배우자를 질서 있게 차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닭과 큰 뿔양의 예시가 포함됩니다. 리더제는 한 개체가 전체 개체군을 이끄는 것인데요. 늑대와 기러기가 여기에 해당되죠. 개체군 안에서 일을 분담하고 서로 협력하여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개체도 있는데요. 꿀벌과 개미가 여왕개미, 일개미, 병정개미 등으로 나누어서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자, 코끼리, 제비 등과 같이 혈연관계의 개체들이 가족생활을 하는 개체군이 있다는 것까지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을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복습까지 챙기세요. 지금까지 그레이트 홍쌤이었습니다. 홍빠!